안녕하십니까. 예비 선문대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문대학교 언택트 예비학교 총장님과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유연입니다. 네, 우선 우리 선문대학교의 한 식구가 되신 것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선문 언택트 예비대학이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총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선문대학교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입학하게 될 선문대학교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황선조 총장님이 특별하게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총장님께서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이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주제 질문 시간부터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실시간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생 발표회 시간까지 알찬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입이라는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이 선문대학교에서 찬란한 청춘을 펼치게 되셨습니다. 이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황선조 총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이 선문대학교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함께할 선문대학교,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 정말 궁금한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유학, 장학, 기숙사, 취업률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속속들이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상품, 경품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요, 총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아주 값진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소통은요, 댓글로 진행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1000분을 선발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이 경품 응모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경품 발송 데이터 취합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구글 폼 링크에 간단하게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댓글을 기입하실 때에도 그 내용을 다 적으시고 마지막에는 꼭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경품을 받아가시려면 꼭 이 네 자리 기억하셨다가 댓글 남기실 때 네 자리 잊지 마시고 꼭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총장님과의 실시간 소통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정말 기발한 질문이다 하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6분에게는요. 여러분, 야식으로 최고는 뭐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치킨. 치투더킨이죠. 치킨은 사랑입니다. 치킨 기프트콘을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유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본 행사는 댓글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다수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교육적이거나 뭔가 비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성인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이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모바일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하시고요.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모바일 채팅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화질 안내는 아래 하단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총장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기대되시죠? 자리를 옮겨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비 대학생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요. 예비 대학생분들 또 학부모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총장 황선조입니다.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 선문대학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결코 실망드리지 않는 선문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여러분 인생에서 선문대학교의 선택은 큰 행운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행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말 혼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사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장님과 저 사이에 이 벽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크릴 가림판을 두고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은요, 다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네,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진행한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장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간담회 일부 주제는요,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신입생분들, 예비 신입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춘의 20대를 이곳 선문대학교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정말 벌써부터 입학을 앞두고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그쵸, 총장님? 우리의 청춘을 함께 시작할 이 선문대학교에서 할 텐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이 대학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한 생의 과정 가운데서 대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단계에서 아주 성숙한 단계로 이동합니다. 남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독립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처음에는 타율적인 나로부터 자율적인 나로 전향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 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대학에 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마치고 나면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율, 완전한 의존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의 의미를 저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나비가 있습니다. 그 나비가 처음에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세상,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마치 그 마지막 단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온 세상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자율적인 입장에서의 자기의 삶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그 마지막 교육의 과정이고 또 역시 스스로 독립하는 과정이고, 달리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창조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자유가 따르면서도 또 책임감이 따르는, 정말 어찌 보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어른도 아닌 과도기의 과정을 대학교가 함께하다 보니까 더욱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둥지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또 어떤 나비가 되어서 펼쳐 나가느냐, 그것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질문 하는 동안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 질문이 끝나고 실시간 댓글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셨죠? 치킨! 뭐죠? 총장님? 치킨? 네, 치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손가락 빠르게, 네,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앞서 대학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분 1초를 굉장히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입생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총장님? 예,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학에 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대학에 온 소감. 첫째는 해방감. 두 번째는 자유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학은 열린 세상, 많은 걸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만남을 이루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수, 또 선배, 동료, 후배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고 세계와 만나고 역사와 만나고 그런 많은 만남을 이루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 만남은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영양분이 돼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갖도록 해라.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견,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금 나는 형성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자기 주도성을 갖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갖고 나면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자기 주도성, 자기 발견을 하고 그리고 주체적인 나 속에서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문제 해결성을 얻어가면 대학 생활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연구도, 봉사도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자기를 창출하는 능력을 발휘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벌써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내가 뭘 좋아했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 라는 것을 아직도 확립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과정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 가서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만큼 더욱더 좋은 능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만큼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얼마나 또 기발한 댓글들을 남겨놨을까요? 자, 우리 예비 서문대생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기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풋풋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총장님, 피부가 고우신데 화장품 어떤 거 쓰시나요? 예, 어머.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네요. 네, 어떤 걸 양보하십니까, 피부에? 저는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네. 집사람이 선택해 준 것을 쓰는 정도인데 집사람이 저게 강조한 것은 네. 자연적인 걸 쓰면 좋겠다. 오. 그래서 자기에게 알로에 쪽을 많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받아 적으세요. 알로에. 그렇군요. 오, 네, 여러분 알로에입니다. 네, 되게 기발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총장님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밖으로 표출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주셔야죠.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보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킨이 달려있다고요, 우리. 열심히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도 많이 들려오고요. 그래서인지 이 새로운 교육과정, 또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많고 또 언택트 환경이 무르익어갔는데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의 시대가. 그렇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참 결코 만만치 않은 네. 상황입니다. 크게 역사의 안목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처럼 큰 변화기는 드물다. 이른바 명실공히 문화에 대해 혁명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고 또 16세기에 천연두, 19세기에 콜레라, 20세기 스페인 독감 등 있었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역사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져보면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것인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분한 욕망이었습니다. 뭐 자연 파괴, 지금 자연재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업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또 궁극적인 처방이란 인간이 먼저 회복돼야 인성 회복이 돼야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함께 겹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또한 인류의 문명사를 놓고 보게 된다면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된 특징은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었어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면 출력이 돼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출력은 입력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다릅니다. 예로 이미 바둑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렇죠.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대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이 기계한테 졌어요. 이게 바둑대가 아니고 만약에 무기전쟁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란 기계에 사물에 인간처럼 지능이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이 인간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단서 붙이기를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답은 인간 회복에 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인격자를 만들어 볼까? 두 번째, 어떻게 전문인을 키워볼까?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발전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인성 회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과 거기에 따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선문대학의 교육과정, 대학 생활에 철저하게 지금 배어 있습니다. 조금 과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는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격변의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멋지게 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왠지 기계적이고 또 현대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인간 중심. 제대로 된 인간이 있어야 이 올바른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1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총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도전하시고 또 많은 것을 읽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선문대학교의 경쟁 요소들에 대해서 아직은 또 이렇게 꽁꽁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입생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빠르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선문대학교. 이 다른 대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쟁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의 차별성 네. 또는 자랑, 이걸 말하기가 조금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문대학에 들어오면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나라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선문대학은 작은 지구촌이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색 인종을 다 만나고 대화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물들이 저희가 상당히 100년을 두고 잘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장소에는 꼭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관 건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외부 사람이 왔었을 때 이건 호텔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학생들을 위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 공감 라운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물에 다 그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학생 중심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안에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강의실이 다릅니다. 강의실 사방이 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교탁, 전자칠판, 그리고 모두가 다 최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선문대학이 정부로부터 4차 산업 혁신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과 그런 토론식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가 국제화의 부분에서 학생 중심 운영의 부분에서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분야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이 가득 담긴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작은 세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교의 분위기에서 글로벌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또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고 하니까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네요. 정말. 근데 지금 세 우리 가지 아나운서 모두. 말씀 가운데 하나 좀 의견 다르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 강의를 받는다 네. 라고 표현했는데 네. 우리 학교는 강의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과거에는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구조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터득하고 교수는 도와줘서 길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이런 유형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 중심입니다.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즐거운 실시간 댓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선문대에 입학하면 종교적 강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아마도 우리 선문대학에 대해서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립대학이 1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60여 개 가운데서 약 3분의 1이 종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설립된 대학이 많습니다. 그 대학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대학, 가장 규제가 없는 대학, 가장 초교파적인 대학이 우리 선문대학입니다. 우리 선문대학에서는 건학이념에 의해서 다른 종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체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신부님도, 그다음에 스님도, 수녀님도, 목사님도 여타의 모든 종교 지도를 다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또 비종교인들 학생도 있기 때문에 비종교적 지도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문대학만큼 종립대학으로서 열려있는 대학, 아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가도 이만한 대학 드물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위기가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이네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여러 질문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근데요, 질문들 중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2부에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더욱 달콤한 정보들로 2부에서 더욱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문대학교와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 1부 총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선문대학교 입학 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요, 간담회 2부. 선문대학교 학교생활 바로 만나보시죠.